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챗GPT 5원 활용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챗GPT 5원을 구매를 하고, 써본 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 비싼 만큼 이제 값을 합니다. 예, 이 챗GPT 5원, 물론 상당히 비싼데, 비싼 만큼 이제 쓰시는 분 잘 쓰기만 하면은, 어, 그동안 못했던 일들도 다 할 수가 있고,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5원을 써보면, 챗GPT 5처럼 이제 PDF를 올릴 수가 없고, 이미지만 그냥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챗GPT 5에서는 논문이나 아니면은 그 책 내용을 PDF로 올려서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보고서도 쓸 수 있고 한데 5원 같으면은 딸랑 이미지만 올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면 이게 뭐하러 내가 5원을 쓰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요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요령을 이 작년 연말에 이제 고생 하면서 이제 겨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원에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5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잘 배워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비싸게 5원을 사신 분들은 잘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제 나름의 노하우를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챗GPT 5원은 그 단순 질의응답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뭘 물어보고 단순히 답변을 받는다 이러면은 그냥 5만 갖고 충분하고요. 또 써보면 5원이나 5나 이런 질의응답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수식을 집어넣어서 뭐 분석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이제 쓰실 수 있는 분은 많지가 않을 거로 생각하고 또 수식 그 자체를 이미지로 올리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챗GPT 5원은 어디 쓰냐면은 주로 이제 그 컨설턴트, 뭐 기획자의 기획 보고서, 뭐 기술 보고서 이렇게 이제 어떤 복잡한 자료 정리를 취합해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거나 기획 초안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아주 전문적인 일에 시간을 아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써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학이나 이제 과학 분야에서 그 논문을 올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복잡한 논리 과정이나 아니면 수식 같은 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 5원이 이제 OCR 기능도 좋기 때문에 그 논문에 나오는 그래프나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달라 할 때도 유용합니다. 5의 기능을 보면 수식 분석이나 이런 그래프 분석 같은 기능도 약간 떨어지고 또 오 자체에서도 이제 레포트나 문서 작성 기능이 있죠. 근데 그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간략하게만 나오고 좀 깊이 있는 보고서까지는 작성이 잘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긴 영어 논문, 뭐 아니면 긴 영어 소설, 뭐 이런 거 이제 몇 페이지 한 다섯 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이제 영어 문장 같은 거를 올려서 그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달라 할 때 이제 챗GPT 5원을 쓰면 됩니다. 챗GPT 5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번역을 요청하면은 이제 번역이 잘리게 돼요. 몇 페이지 넘어가지 못해서 본인 이 5 자체의 어떤 기능의 한계, 성능의 한계 때문인지 그 5 자체에서는 이제 내용이 그 중간에 확 빠지거나 아니면 하다가 말아버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원 정도를 쓰시려면 그 내가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시간을 훨씬 절약해서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다른 데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하는 게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쓰시면 돼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질의응답 정도만 하실 거면 굳이 뭐 5원까지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 용어로만 이제
돼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여담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5원에 이제 그 오픈 AI에서 이제 5원을 몰아주면서 물론 이제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거니까 5원을 몰아주면서 실제로 5를 써보면 성능이 상당히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엉터리로 답이 간간히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를 3만 원짜리 5를 쓰고 5원 프리뷰를 써도 5원 프리뷰에서 엉터리 답이 나오거나 5 자체에서 가끔가다 이상한 답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5원을 사용자한테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면서 5 자체에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싼 대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쓰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그냥 이거 갖고 돈을 좀 버는 시간을 좀 아끼고 돈 버는 더 많은 돈을 버는데 그 집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5원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원을 쓰실 때 근데 이제 5원은 제가 아까 이제 제일 문제가 그림 파일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보면은 이거 갖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라는 좀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이 챗GPT는 모든 응답은 마크다운 형식이라고 하는 그 형식으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5에는 레포트 생성 기능이 있는데 5원에는 레포트 생성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레포트는 본인이 직접 다 만드셔야 되고요. 그 대신,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려면 여기 나오는 응답 자체가 마크다운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챗GPT가 해주는 그 결과물을 카피를 해서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나오는 마크다운 형식의 문서를 카피를 해서 문서를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문서 편집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뭐 웹사이트에 있는 편집기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좀 불편하죠. 들어가서 이제 바로바로 쓰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로컬에서 쓸 생각이라서 찾아보다가 이제 티포라라는 편집기를 샀습니다. 이것도 유료입니다. 그래서 그 유료로 구매를 뭐 비싸지는 않으니까 유료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써보면은 되게 편하고 이미지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이제 워드보단 약하지만 그냥 뭐 문서에 뭐 제목 1, 제목 2 해가지고 이제 문서 붙여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티포라를 유료로 구매를 하셔서 쓰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쓰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챗GPT 5원은 PNG나 글 외에 PDF는 첨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하려면 어떤 그 입력 자료를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전문가 같은 경우는 입력 자료를 넣고서 이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히잖아요. 그래서 PDF는 올릴 수가 없고 또 그래서 긴 자료를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 PDF를 그냥 순수하게 입력창에다가 그냥 붙여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서를 올릴 때는 그 논문이나 이제 레포트에 있는 제목이나 이런 것도 그대로 그 포맷을 보존을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나오는 수식 같은 경우는 레이텍으로 돼 있으니까 레이텍으로 얘는 이제 레이텍 인식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 수식 같은 경우 그림으로 붙여놓으면 얘가 알아는 먹는데 못 알아먹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알아먹게 하려면은 거기에 나오는 수식 같은 경우는 레이텍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텍 포맷으로 하면서 문서의 전체 장절 구분도 잘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표도 보존을 해주고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PDF를 레이텍이라는 그 형식으로 그 문서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픽스라는 사이트인데 이것도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5천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유료 사이트지만 뭐 한 달에 5천 원 정도 뭐 하는 건 그 뭐 그렇게 돈 투자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그 매스픽스 유료 사이트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스픽스.com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웹이라고 누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런치 스냅 웹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PDF를 올리라고 나옵니다.
여기 스닙이란 거는 그냥 순수한 수식을 넣는 거고, 노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 레이텍 포맷이거든요. 이 매스픽스 사이트가 PDF나 수식을 레이텍 포맷으로 바꿔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고, 레이텍 자체는 그냥 텍스트인데 그 형식이 있는 거, 문서 형식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PDF를 올리면 이걸 레이텍으로 자동 바꿔주는데 거의 퍼펙트하게 바꿔주기 때문에 예,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PDF를 누르고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업로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PDF 문서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PDF 파일을 누르고 오른쪽에 이제 크리에이트 뉴 노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레이텍 포맷으로 생성을 해주고 오른쪽에는 그 실제 레이텍 포맷의 문서 포맷을 보여주는데 거의 문서가 뭐 망가지거나 깨지는 거는 거의 없고 가끔가다 수식을 얘가 헷갈려가지고 수식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 이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에 있는 수식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텍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죠. 예, 하여튼 이 레이텍으로 하면 문서에 뭐 장절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구분하니까 얘가 쉽게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레이텍 문서 그 자체를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해서 챗GPT 입력창에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챗GPT 5원은 입력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 같은 거는 전부 다 이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력창에 그대로 다 붙여놓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식이나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문서 밑에다가 이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질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논문에 대해서 알려줘 정도만 할 거면은 그냥 5호를 쓰세요. 5회사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근데 이 5회사 하는 요약이라는 거는 깊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제목하고 앱스트랙트 보고 키워드 보고서 그냥 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5원을 쓰셔서 어떤 논문을 분석하거나 보고서 쓰실 때는 질문을 굉장히 세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내가 이해를 하는 정도다. 근데 논문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고 싶다 정도면은 5를 쓰셔도 충분하고요. 5원은 같으면은 이걸 갖고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알려줘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논문을 연구하는 저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 논문이 완성이 됐는데 고객사의 이 논문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가치가 있냐 고객사한테 설명하고 또 고객사는 이 논문을 사용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 논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해서 고객사한테 일종의 이 여기에 나오는 기술을 이용한 제안서를 써주되 뭐 AI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쉽게 알아들 수 있게 좀 써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얘가 논문을 쫙 분석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 제안서를 써주는 거죠. 네, 그럴 때 이 5원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아래 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그 논문에 대한 어떤 그 활용도, 범용성, 뭐 성능, 뭐 아니면 뭐 이런 가치가 있다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5 같은 경우 이렇게는 안 해요. 그냥 5는 거기에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는 정도인데 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수많은 비슷한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그 다음에 말을 이제 이런 컨설팅 하거나 할 때는 어떤 말을 집어넣는 게 좋겠다는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해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론을 합니다. 추론을 해서 여기에는 이런 게 적합할 것 같아라는 걸 생각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레포트를 만들어서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라면 5로 충분한데 이거를 어느 회사의 뭐 부장님이나 뭐 팀장님한테 제출하겠다 그러면 5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냥 뭐 대학생들이 그냥 논문 요약 정리한 그 정도 수준이고요. 5원 정도로 가면은 신입이나 2, 3년 차
컨설턴트나 2, 3년 차 직원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자료 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수준의 보고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단 이제 딱 넣으면 30분 만에 해주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최소한 뭐 신입이나 2, 3년 차가 일주일 정도 자료 조사를 막 해가지고 쓰고 뭐 팀장님한테 몸터 맞고 이제 빨간 펜으로 찍찍 그어가지고 다시 오라 그러고 뭔가 내용이 허접한데 이건 더 공부해봐 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래서 쓰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을 갖다 여기서 쫙 30분 만에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찝어주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주제를 있는데 이 문서 그대로 형식을 유지하고 한 번 더 묻습니다. 500자 이상으로 상세하게 써봐. 이러면은 말을 쫙 풀어서 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어떤 그 전문적인 키워드 같은 것들이 탁탁탁탁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한 두 단계나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서의 포맷이 원하는 대로 나올 때까지 그 전체적인 그 라인 있죠. 문서의 전체적인 목차가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한번 쓰고 목차가 맞는다. 그럼 그 목차를 유지하라고 반드시 얘기하고 그 중에서 한 주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업데이트 해줘.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보고서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전체 목차가 다 틀어질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혹시나 틀어질까 해서 여기에 이렇게 결과로 나온 마크다운 문서를 다시 카피를 해가지고 다시 입력창에다 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서 내용하고 이 앞에 있는 레이텍 문서하고 여기서 이렇게 했던 목차까지 넣어가지고 이 목차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몇 번 질의응답 하다 보면 이 전체 포맷을 얘가 까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얘가 레포트 5에 있는 레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가 가끔 가다가 틀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여기에 논문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카피해서 이때는 뭐 특별히 PNG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캡처를 해서 그대로 입력창에 붙여놓으면 이 이미지가 그대로 집어넣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또 쫙 얘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서는 한 건의 레포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했던 내용, 그다음 상세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크다운 그 형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문서들을 모아서 본인이 최종 정리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내용 중에 마지막에 레포트를 하다 보면 레포트가 다 틀어져 가지고 레포트 포맷이 다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질의응답 막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 게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억지로 다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했던 답변 중에 괜찮은 거는 복사를 해서 이 티포라에 붙여 넣어서 그 다음부터 본인이 문서들을 편집을 하셔서 정리를 해야지 뭐 알아서 레포트까지 얘가 다 만들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티포라가 좋은 게 티포라에 문서를 넣고 그 다음에 문서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제목 1, 2 다시 달고 뭐 이런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여러 개 중에서 이거는 괜찮다 그럼 복사해서 집어넣고 붙이고 해서 편집을 해주는 게 뭐 얼마 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 질의응답한 답변 중에서 괜찮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든가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나온 티포라에서 나온 마크다운 문서를 그대로 파일에 집어넣고 이번에는 5가 아니라 5원이 아니라 5로 가는 거예요. 5로 가서 거기에서 나온 문서들을 우리가 괜찮은 문서 조각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왔던 거 그거 합쳐가지고 A의 문서 포맷을 유지하고 그다음 B, C의 파일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전체 보고서를 써봐. 그러면 얘가 O 자체에 레포트 기능이 있으니까 그 레포트 가지고 전체를 쫙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못 느끼는 게 어차피 여기 나온 질의응답의 그 마크다운 문서를 그냥
티프라에서 내가 그냥 워드 문서 편집하듯이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대단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쭉 해서 문서를 편집해서 하나로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티프라에서 파일 내보내기 PDF 하면은 PDF 문서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문서를 다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저장으로 하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 마크다운 형식을 가지고 다시 여기 티포라에 열어서 수정을 하면 되죠. 근데 저는 두 개의 PDF 파일하고 그 마크다운 MD 파일 두 개를 다 유지하는 게 귀찮아 가지고 보통은 PDF만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PDF 파일을 다시 매스픽스 가서 레이텍 포맷으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 레이텍으로 바꿔서 거기서 그냥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PDF로 다시 바꾸면 되니까 뭐 굳이 뭐 MD 파일을 뭐 유지하거나 뭐 이러려고는 하지 않아요. 예. 뭐 그렇지 저는 항상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의사항 뭐냐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지시사항이 애매하면 결국은 결과물도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어떻게 잡아달라든지 앞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달라든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많이 써달라든지 뭐 그렇게 일단 한번 끝나고 나서 전체가 맞으면 세세하게 들어가서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든지 뭐 이 아키텍처 그림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다른 문서를 또 카피해가지고 이걸 참고해가지고 이 부분의 내용을 보강해달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서 그 지시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얘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써주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논문의 수식이나 이 표나 아니면 그림 같은 경우 논문은 레이텍으로 하고 도표는 이미지로 올려도 되고요. 도표라는데 그래프. 뭐 그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해보면 얘 인식을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한글로 하는 걸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전체 PDF로 올리면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레이텍에서 원래 이제 레이텍 그 캡처해가지고 수식을 레이텍으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 표도 바꿔주긴 하거든요. 근데 표 같은 경우는 잘 얘가 이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DF로 올린 후에 한 번 더 훑어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게 잘못 들어간 게 있나. 그래서 하여튼 레이텍으로 올리면은 레이텍 포맷은 잘 알아듣기 때문에 답변 잘 한다.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오로 하면은 여러 페이지에 걸친 이제 문장은 생략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로 언어 하면은 최소한 5페이지 정도를 집어넣어도 번역은 충실하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한 번에 쓸 생각하지 말고 1단계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고 2단계로 각 제목별 내용 구체하고 3단계로 뭐 추가할 내용이나 전문 용어 설명 뭐 이런 거에 대한 보강 뭐 해가지고 하고 해가지고 3번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 하면은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나온 보고서들 보면 대충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한 2, 3년 차 엔지니어들이나 뭐 기획자들이나 아니면은 컨설턴트들이 한 3년 차 뭐 정도에서 이제 좀 일 좀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 사람들이 한 일주일 뭐 2주 정도 뭐 자료 조사하고 막 하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그냥 단숨에 이제 쭉 작성하면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IT에서는 뭐 빠지면 안 되는 어떤 용어들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도 탁탁탁탁 제가 이제 써줘요.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써줍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잘 헛소리인지 아닌지 이제 감을 캐치를 하는 건 본인이 이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 어떤 보고서 같은 거 써줍니다. 이제 그러려면 입력 자료가 괜찮아야 되겠죠. 입력 자료가 뭐 없이 그냥 해주세요라면은 결과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괜찮은 입력 자료들을 잘 찾아서 그것을 그 입력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질문을 아주 세세하게 하면 얘가 전 세계의 IT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답이나 컨설팅 할 때나 어떤 기술적인 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얘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걸 생각 못 했는데 하는 걸 탁 집어넣어서
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뭐 헛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한번 이 앞에를 보시면 뭐 예를 같으면 이런 건데 음, 예, 여기 제가 이제 요거는 SENet이라고 SENet이라는 이제 논문인데 이걸 놓고 논문의 산업적인 활용도가 어떻게 되겠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미세한 차이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 사람도 이제 어떤 미세한 어떤 그 차이를 감지를 하잖아요. 그런 데 쓰는 게 SENet인데 그래서 난 그 정도만 답할 줄 알았더니 추론이 빠르기 때문에 엣지 디바이스 좋다.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추론 시간이 빠르고 연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 SENet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이제 레지넷이나 이런 데 일부의 모듈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게 연산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엣지 디바이스나 모바일에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레지넷 같은 뭐 엄청난 길이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레이어의 그 레지넷이나 이런 이미지 그 딥러닝의 일부에 들어가는 이제 모듈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게 이렇게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론 시간이 빨라지고 연산량도 많지 않다. 좋은 말 되죠. 그리고 이 논문 자체 엣지 디바이스 얘기는 전혀 없고 모바일 환경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가 추론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탁 집어가지고 이제 답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면 얘가 요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탁 집어넣어주면 말이 엉터리인 것도 있지만 그냥 엉터리를 껴놓은 말도 있지만 뭐 이게 말이 되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IT라는 분야가 워낙 많고 방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보고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보통 뭐 아마 이렇겠죠. 보통 이런 SENet 같이 이제 조그만 모듈이 비전에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 유용하다는 게 다른 데 어딘가 보고서나 이런 데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보고서나 논문에서 나오는 어떤 그 패턴이나 그 사람들의 지혜 같은 게 이제 여기에 얘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가지고 보강을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은 사실 이제 저도 쓸 수 있는데 저도 쓸 수 있지만 이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문장을 내려면 저도 이제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요 한 문장 찾아내는데 한 두 문장 산업적인 활용도 찾아내는데 최소 1시간은 걸리겠죠.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이제 이럴 거다라고 하려면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SENet 같은 그 미세한 그 이미지 차이를 갖고 식별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 활용될까라는 거 막 뒤져야 되잖아요. 뒤지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게 산업적인 활용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논문이 애도 잘 안 나오고 실제로는 잘 안 나와요. 찾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찾아가지고 탁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제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보통 이 정도 뽑는 데만도 제가 해도 최소한 하루가 걸릴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찾아보면서 이 말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게 다른 것도 또 있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크게 봐서 이 얘기 자체가 크게 틀리진 않거든요. 네. 말 되고. 네. 뭐 그래서 뭐 이게 굳이 뭐 진짜로 뭐 AI 박사님한테 내가 뭐 가가지고 무슨 뭐 검토를 뭐 빨간 펜을 확 긁고 쫙쫙 줄을 거면서 뭐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뭐 이거를 뭐 제가 뭐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박사학위 뭐 무슨 뭐 논문 초안으로 낼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대충 이제 뭐 회사에서 고객사 대상으로 이 정도의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고하는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충분하죠. 예. 뭐 굳이 뭐 여기서 뭐 근데 이런 거조차도 이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AI가 시켜준 대로 그냥 나는 그냥 쓸래 이거는 너무 게으른 거고 이게 정말 말이 되는지는 볼 수 있는 눈은 이제 본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가 써준 대로 그냥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예. 검토는 해보셔야 돼요. 예. 검토는 해보셔야 되고 말이 되는지 아니면은 내용이 허접한지는 본인이 판단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논문을 이렇게 쭉쭉 이제 레포트를 써보면 얘가 이제 잘 모르는데 그냥 말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있는 척 뭐 대충 말로 때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 이런 분야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네. 없으면 얘가 어거지로 말을 만드는데 이제 이상하다는 걸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지워버리죠. 근데 그런 감이 없이 그냥 얘가 해주는 거를 그냥 막 믿고서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이제 SENet이나 이런 이제 그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그 분야에 대한 논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말이 틀리지 않고 말이 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로 좀 더 풀어봐라. 그래서 하면은 이제 쭉쭉 풀어주는데 뭐 이것도 뭐 말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이 보고의 기초 자료, 아주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아주 기초 자료 정도 남들이 한번 돌아가서 그래 이거 이 분야는 내가 잘 몰랐는데 이 분야는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하는 사람들이 끄떡끄떡 할 정도의 보고서를 쓰는 데는 그냥 하루에 한 시간 내지 뭐 두 시간 그 정도만 투입하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5원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충분히 밥값을 한다, 가치를 한다. 뭐 그런 거고 대신에 이제 쓰실 때 이제 좀 힘든 거는 뭐냐면 투자해야 될 돈이 많죠. 티포라도 유료라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픽스 같은 경우는 월 5천 원씩 내고 사야 되고 회사에 사달라고 하세요. 네. 그런 것도 안 사주는 회사는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네. 물론 이 5원 자체도 회사에 사줄 만큼 통이 큰 사장님 있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 가치를 충분히 하고 남는 시간에 더 중요한 문제를 집중하겠다 하면은 5원을 쓰시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 저도 이제 이 정도로 써본 거는 작년 12월 초에 이렇게 사가지고 그때부터 막 무지하게 써봤거든요. 그래서 무지하게 써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아 이렇게 쓰면은 내 입장에 나한테는 꽤 잘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쓴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IT 쪽 뭐 보고서를 쓰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이 5원을 구매를 한 게 조금 더 이제 여담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블랙홀 물리학이라는 걸 이제 취미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이 수식을 분석을 해준다니까. 수식을 처음에 분석을 해준다고 그래서 수식만 처음에 이미지를 넣었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레이텍으로 해주는 건 원래 매스픽스 옛날부터 쓰고 있어서 레이텍 포맷으로 올리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논문이나 이제 책 같은 경우는 그 수식의 앞과 뒤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이 수식이 나왔다. 그게 있기 때문에 수식만 딸랑 놓으면 얘가 당연히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문장 전 앞에 있는 그 책의 일부라든지 책의 일부만 탁 떼가지고 그 전체를 넣어줘야지만 얘가 이제 맥락을 보고서 이해를 하는 건데 뭐 황당하게도 그 이미지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PDF 문서의 이미지를 그 부분을 딱 한 페이지만 이미지로 카피해서 넣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찾다 이제 이렇게 전체 문서를 그 OCR로 써가지고 PDF 자체를 레이테로 다 바꿔주는다는 거나 매스픽스에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 이제 5천 원 냈는데 몰랐죠. 저는 원래 수식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레이텍으로 바꿔서 원래 이 챗GPT 5에 넣어서 쓰거나 이제 뭐 하면 그렇게 썼던 거라서
그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알아내 가지고 이제 그 논문이나 책 일부를 아예 레이텍으로 바꿔서 다 집어넣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수식을 왜 나왔는지 어떤 이유인지 수식에서 기호는 뭔지 쫙 다 설명해 봐. 그러니까 쫙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금방 그 논문에 나오는 의미가 뭐고 수식은 대충 왜 들어갔고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이제 블랙홀 그 일반 상대성이론의 블랙홀 물리학에 대한 책을 읽는데 완전 신세계예요, 지금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 책 한 권을 읽는데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수식도 이해하고 하려면은 찾아봐야 될 부분도 많고 한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얘를 탁 집어넣으면은 대충의 그 책의 흐름 같은 거를 알려줘요. 근데 오는 못합니다. 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오는 문장만 따다가 그냥 말만 만들어주는 거라 거의 아무 내용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해달라니까 해주는 그런 거고 오어는 지가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알려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블랙홀 물리학에 대한 공부 때문에 사실은 이 30만 원짜리를 쓴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거 외에도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이 어떤 기술 기획 보고서나 이런 거 쓸 때도 뭐 시간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편해서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사실 목표는 이런 기획 문서를 만드는 거가 제 것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이런 물리학 문서 논문이라든지 이제 수학 논문 아니면 수학 책 같은 걸 빨리빨리 읽고 싶어서 그래서 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5원의 목적이 그런 용도예요. 5원의 목적이 그, 그 복잡한 그 전문 수학 서적에 나와 있는 그 수식이나 아니면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얘가 해봐 이러면은 답을 쫙 주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대학원 수준의 석사 수준이죠. 석사 수준의 그 공부를 혼자서 이거를 갖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 원래 산 거예요. 예. 그런데 IT 쪽도 기획 보고서 만드는 데는 아주 최고더라. 예, 아주 좋더라.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잘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데 이제 사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미지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처음에 뭐야라고 하는데 저처럼 이제 PDF를 이제 레이텍으로 다 바꿔서 확 올린다. 이런 거는 저도 유튜브에서 5원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렇게까지 써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다. 뭐 그 정도가 오늘 할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어 번역도 굉장히 잘해줍니다. 물론 이제 오도 영어 번역을 꽤 잘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문장을 중간에 딱 잘라 먹거든요. 예, 얘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뭐 문장이 길어도 해주고 영어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도 굉장히 부드러운 한글로 부드럽게 지가 이제 번역을 잘 해줘요. 그래서 뭐 소설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레이텍으로 해서 올린 PDF를 레이트를 해놓고 소설도 챕터가 있으니까 각 챕터별로 끊어가지고 이제 다시 PDF 레이텍으로 해서 잘라서 이제 하거나 저 같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영어 전체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얘 기능 중에 이 PDF 문서를 레이텍 포맷을 유지하면서 워드 문서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PDF 문서의 글자나 수식까지 이제 OCR 기능으로 해서 다 이렇게 쭉 해서 바꿔서 docx 워드 파일을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그 워드 파일로 나오잖아요. 그럼 워드 파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1장, 2장, 3장 같은 경우는 목차로 해서 제목 1, 2 해가지고 제가 일단 그 스타일 실정을 해놓고 그 제목 1만 쭉 카피하는 거죠. 제가 카피해서 바로 이제 입력창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 영어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장 같으면 한 10페이지 된다. 그럼 10페이지, 7페이지 정도 탁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다 번역해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제 요번에 읽은 영어 책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그 한글 번역본을 안 사도 마치 한글 번역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갖고 그냥 읽으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나온 최신 영어 뭐 무슨 유명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인 영어 서적인데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다. 근데 어딘가 PDF로 올려져 있다. 근데 나 이거 보고 싶다. 근데 나 영어 잘 못해. 시간도 없어. 그런데 번역이 나오려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유명세가 있어야지만 나오고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근데 뭐 굳이 내가 뭐 한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서 그냥 한 장씩 이제 쭉 카피해서 올린 다음에 한글로 번역된 거 굉장히 번역이 잘 부드럽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서적이나 영어 소설 중에 난이도가 높게 아주 그 복잡한 게 아닌 한 제 생각에는 번역은 무난하고 읽을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그냥 읽으면 되죠. 뭐 그러면 내가 굳이 뭐 한글 책 나올 때까지 몇 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 산다고 2, 3만 원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최신 정보나 이런 것도 바로 미국 사람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5원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는 나한테 돈도 아껴주고 시간도 아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커리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올려주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제 생각에는 돈 값어치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러려면은 그거를 쓰는 사람은 이런 그 컨설팅이든지 보고서 위주든지 뭐 어떤 전문적인 거 분야를 판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 주로 이제 전문적인 어떤 글쓰기 자체가 일인 글쓰기 자체가 일이고 관련된 글쓰기 위해서는 자료를 매일 모아야 되고 뭐 이런 분들 또 아니면은 최신 정보를 빨리빨리 알아서 그걸 갖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수준을 매일매일 유지해야 되는 게 주업이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거를 쓰면은 아셨죠. 그러면은 영어를 잘 못하고 사실 한국 사람이 뭐 영어를 아무리 잘 읽는다 한들 그 영어를 읽는 속도하고 한글 읽는 속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 같으면은 뭐 한 페이지 정도 있는데 딱뭐 2, 5초 정도면은 쭉 전체 키워드 딱딱 뽑아가지고 읽고 넘어가는데 영어는 그게 안 되잖아요. 뭐 그럴 때 그냥 PDF 문서로 해가지고 쫙 한 번에 읽어서 한글 읽듯이 그냥 딱 끝내고 더 이제 얘가 약간 그 뭐 말이 좀 이상하네 하는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그 부분만 영어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을 좀 더 심도 있게 시켜본다든지 내가 읽는다든지 이러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더라. 네, 뭐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거 갖고 대학원 수준의 이제 물리학 서적에 나와 있는 그 전공 서적에 문, 그 보면 이제 뒷부분에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딱 주고 답을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잘합니다. 그리고 그게 말이 돼요. 물론 그게 틀리는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될 것 같다. 그런 어떤 물리학 개념을 막 집어넣어서 얘가 이건 이렇게 풀이돼요라고 나요. 그 저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정확한 100% 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갖다가 쓰는 거지라는 걸 알고 싶은데 맞아요. 그게 탁탁탁탁탁 맞거든요. 아,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서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거였구나. 근데 저한테는 저는 사실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뭐 그 분야에 뭐 그 전문적으로 평생을 산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취미로 이런 거에는 어떤 물리학 개념이 적용되는 거지라는 거 궁금하다. 그러면 전공 서적 보고 얘한테 물어보면 이 과학 서적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아주 충실하게 잡을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잘만 쓰면 도움이 많이 되고 쓰는 요령은 이제 써보면 써볼수록 이제 여러 가지 요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저도 이제 써봤지만 한 번 더 뭐 몇 달 또 써보면 새로운 요령이 또 익혀질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